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내가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아직 이 사람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서운함을 느끼고 이 서운함으로부터 상대방이 나를 떠난다는 생각까지 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민한 반응들을 상대방한테 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쳐버린 상대방이 실제로 나를 떠나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연애에서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연애를 해나가면서 상대방이 나를 절대 떠나가지 않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세뇌에 관련된 강의예요. 절대 악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애를 하는 대상들에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연애 상대를 사랑하긴 하지만 과거에 이 사람보다 훨씬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즉, 연애를 한다는 자체만으로 사랑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아프다면 정말 내 심장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데이트 비용을 조금 내는 것조차도 아까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는 결국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이제껏 이 사람이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결혼할 관계처럼 세뇌하세요. 자, 여러분, 결혼이란 연애 관계의 목적지이자 새로운 시작이죠. 결혼은 결코 가볍지가 않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 내 인생을 모두 내던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게 되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나에게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네 것 내 것 따지는 거 없이 그 순간부터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관계에서의 트러블이 생겨도 단순한 연애 관계라면은 이 연애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부터 고민할 문제도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부터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내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원하게 되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는요,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단순히 한두 달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기보다는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서로 함께 겪으면서 그 시간들이 쌓여야 생기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결혼을 한 커플들을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푸시를 하다 보니까 한쪽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꼬리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자 세뇌거든요.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한테 꾸준히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또 결국 나한테 장가올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너무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결혼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도망을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난을 빙자한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얘랑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서로 사랑을 느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이 생각이 진지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사소한 일상적인 행동들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내가 요리를 해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던 사람이 얘랑 결혼을 하면 그래도 입은 즐겁겠다, 이런 식으로 결혼에 연관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관계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여주는 모습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세뇌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당장 몇 개월 뒤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감도 없고 나한테 더 특별한 의미 부여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일상에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세요. 자, 결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충분히 의미 부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연애 다 비슷비슷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생기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뭔가 대단한 이벤트성이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해외여행이나 대학 입시에 성공했던 순간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몇 번 겪을 수 없는 그런 짜릿한 순간들도 기억에 남지만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느꼈던 감정, 집 앞 공원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대화, 이렇게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억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나 일상에서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산책을 한번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둘이 걸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잘 맞는 관계라고 생각해. 비싼 곳에 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도 이렇게 공원 앞을 걸으면서도 같이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사소한 일상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들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지금 상대방은 우리가 이런 의미 부여들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겠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 애정이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동화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타성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 부여들을 들려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고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이 사람한테 이만한 마음과 사랑을 돌려주고 특별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에 젖어드는 겁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특별한 기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더라도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좋기만 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으면 단점은 조금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은 어때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지만요, 나한테 평소에 너무 헌신적이고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참고 사는 게 맞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아무리 평소에 나한테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 가지 면에서 너무 도드라지게 감당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면 다른 장점들로 그 단점을 커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이 부분만 고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것만 아니면 완벽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미래를 그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설령 우리가 잘 화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해도 그냥 그 일을 없는 일처럼 덮고 넘어가기보단 안 좋은 상황이 생겼었다면 그 이후에 좋은 의미 부여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다툰 게 서로 미워서 싸운 게 아니잖아. 너나 나나 서로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인데 이번 일이 서로 감정 싸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번 일 통해서 너에 대해서 나는 더 잘 알게 됐고 앞으로 살면서 감정 상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운 거니까 우리 앞으로 더 잘 만나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습관적으로 좋은 의미 부여들을 입혀주어야 안 좋은 상황들이 오히려 좋은 상황처럼 인지가 되고 이 사람이랑은 갈등이 있어도 결론이 이렇게 나네,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맞아요. 일종의 세뇌이자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진지한 마음이 아닌데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자 또 여러분이 그런 것에 쾌감을 느끼고자 연애에서의 갑질을 하고자 그렇게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방법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